슈퍼원 토크 특톡, 이번엔 일본에서 전해드립니다. 곤니치와 송찬욱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퇴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무려 20배나 이 의뢰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퇴사 대행 어떤 건지 그 현장으로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今後出勤ができない旨をご本人様に代わりにお伝えいたします。借りている件について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すべてですね、デスクの引き出しを置いているとおっしゃっておりまして、本人からの退職日は本日というふうに書いて 더는 못하겠어라는 의미의 퇴직 대행사 모무리 사무실입니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헤드셋을 차고 전화를 걸고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회사에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직장인들을 대신해서 회사에 그만두겠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선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꽤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의뢰인을 대신해서 전화를 걸면 이미 퇴직 대행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듯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お世話になります。私、会社代行も無理の清水と、すごい分野ですね。初めてですね。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그렇다고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전하는데 당연히 고운 말만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의지가 약한 사람을 가지고 뭐 이런 돈벌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듣는다고 직원들은 얘기했습니다. あんなやつ別にやめてもらっていいから。こんな仕事してて恥ずかしくないんですか？大体15から20件ぐらいです。ハーフで退職の意思を伝えたら、企業はあれもぐらい、多分そんなしょうもないサービス、よくわからないサービスで買ってんじゃねえって言っとけガチャだったのはありますね。 직접 사표 못 쓰고 왜 돈 내고 이런 퇴직 대행사까지 써가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걸까요? 일본의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본에선 회사에 이 사직서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크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이 이시노 우에데모 산넨, 돌 위에서도 3년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차가운 돌 위에서 3년 앉아 있으면 따뜻해진다.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을 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한 회사에서 길게 일을 이어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이 사직서를 무려 3번이나 내보고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엔 무릎까지 꿇으면서 제발 그만두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인사 담당자는 이 의뢰인 앞에서 이 사직서를 그냥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요금은 정규직의 경우 우리 돈으로 21만 원 정도고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한 11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적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그런데도 일본의 이런 문화가 퇴직 대행사를 성행하게 한 겁니다. 退職代行のサービスを利用したい理由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よ。前の職場で働いていた時に実際に聞いていた内容とちょっと自分の中で違う部分があって、でそれを当時の社長に相談したところあまり食い合ってくれなくて、僕も暇じゃないんだよとちょっと流されてしまって、自分一人では退職が難しいのかなという思いもあって、当時退職代行も無理に相談したっていうのがきっかけになります。 제가 취재를 간 모우무리의 경우엔 2022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첫 해인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758건의 의뢰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23년에 4,333건으로 늘었고요. 지난해에는 무려 15,454건으로 첫 해보다 20배나 의뢰 건수가 늘었습니다. 올해도 4월 말 기준으로 8,688건의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장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4월 중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4월 1일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거든요. 4월 중순이면 얼마 안 됐을 텐데 실제 이 회사 다녀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상당히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처음 만나본 이 직장 상사들과 일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입사 후에 한 3주 정도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4월 21일에 이 하루에만 167건의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入ってきたりっていうその入退者が活発になる時期っていうのは依頼が多くなる傾向がありますし、あとはゴールデンウィークとか年末年始とか連休明けっていうところはすごく依頼が増える傾向があります。300名以上の方がもう今年2025年4月からで新入社員の方辞められてますね。
퇴직 대행사는 일본에 100개가 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재한 절대 더 못하겠어 이제 뭐 이런 모무리 같은 이름도 있고요. 다른 회사들도 그러면 안녕 뭐 이런 의미의 사라바라든지 뭐 취소를 의미하는 도리케시, 그리고 뭐 그만둘 때를 의미하는 야메도끼, 이런 좀 튀는 이름을 이용해서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신입사원이 바로 퇴직 대행사를 이용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어렵게 취업을 한 다음에 왜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조금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일본의 대학생 취업률 무려 98%에 달합니다. 일본도 뭐 출산율 저하로 젊은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이 늘어난 게 배경인데요. 그래서 이 구직자가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신입사원들마저도 남의 손 빌려서 손쉽게 퇴직하려는 문화가 확산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제3자가 대신 얘기를 해준다면 과연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라면 본인이 회사 그만두려면 본인이 직접 사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은 현행법상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대신 해서라도 밝히면 2주가 지난 뒤에 퇴직을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 회사 측에서 뭐 좋게 말해서 설득할 수도 있지만 이 나쁘게 얘기하면 회유와 협박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퇴직 대행사에서는 회사 측에 절대 의뢰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라, 이런 경고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사직서 제출 등 뭐 행정적 절차 마무리 이런 거 본인이 해야겠지만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처음 꺼내기도 힘들고 괜한 갈등을 만들기 싫은 직장인들이 이런 퇴직 대행사를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기 힘든 이런 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이런 퇴직 대행 서비스까지 생기게 했지만 물론 안 좋은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두겠다는 얘기조차 직접 못하고 대행사를 써서 퇴직을 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이런 신입사원은 애초에 뽑지 않았어야 될 지원자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 퇴직 대행 서비스로 이 직장을 그만둔 사실이 다음 직장, 그 직장에서 알려지면 다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되고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반대로는 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둔다 그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보다는 제3자라도 어쨌든 뭐 미리 알려니까 이게 나쁘진 않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일본에서 성장하고 있는 퇴직 대행 서비스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숫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의뢰 건수가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일본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퇴직 대행 서비스가 아직 그렇게 성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뭐 흔히 시장만큼이나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완전히 낯선 제3자가 돈을 받고 퇴직을 대신해준다는 게 뭐 물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과연 좋은 마무리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일본의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요나라!